옐런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코로나 변이가 경제 회복을 위협시킬 거다. 7월 11일 기사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경제 회복을 위협할 수 있는 델타 변이와 다른 변이를 대단히 우려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물론 지금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들이 피해가 큰 편인데요. 그럼 증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틀 정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 날 다시 상승했고 사상 최고치를 향했어요. 증시가 오히려 날아가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 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하는데요. 하루 확진자가 한국만 1378명, 1324명, 베트남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1862명, 일본은 2458명입니다. 미국은 한 10,000명, 인도 4만 명, 브라질은 5만 명이 육박하고 영국은 3만 명이 넘고요. 인도네시아는 3만 5천 명, 태국은 9천 명, 말레이시아 9천 명. 지금 4차 웨이브가 벌어진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봉쇄령을 한 국가들도 있고 한 달간 가파르게 상승한 국가인 영국이나 이스라엘, 한국을 보면은 백신 접종이 과연 이게 효력이 있는 거냐? 미국은 안 맞은 사람들이 걸린 거다라는 말을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3명 중에서 1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인도 같은 경우는 델타 변이의 변종인 델타 플러스가 발견되고 있고요. 일본은 도쿄올림픽 무관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데 증시의 움직임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나스닥은 한 주간 14,700에서 14,400, 300포인트 하락했다가 다시 14,700으로 사상 최고치를 회복했어요. S&P 다우 모두 금요일날 1%가량 오르면서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7월 6일 3,305라는 사상 최고치 이후에 3,217로 금요일날 마감을 했어요. 그 이유는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밤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월요일날 반등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과 코스피 지수 관계를 보면은 실제로 2차, 3차 때 코스피 지수가 90에서 100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90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눌림목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똑같이 움직일 수는 없겠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코로나의 유행이 코스피 지수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지금 주식들 움직임을 개별적으로 봐도 기술주들이 지금 강세입니다. 애플이 145달러 사상 최고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도 저번 주에 최고치 찍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연관되는 겁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좀 타격을 받았죠. 152달러에서 141달러, 149달러로 한 주 동안 10달러의 폭을 보여줬어요. 다른 지표들의 움직임도 보면은 달러 지수도 수요일날 92.77까지 갔다가 금요일날 92.1로 마감을 합니다. 신흥국에게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소식이죠. WTI 유가도 76달러를 넘겼었다가 수요일날 71달러, 5달러가 하락했었어요. 그러다가 금요일날 74.6달러로 거의 고점을 회복했어요. 유가도 상승이니까 다행인 이야기죠.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1.44%였었다가 수요일쯤에 1.25까지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경기가 하반기에는 침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주식 재미없을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돈이 안전자산으로 올라갔던 거죠. 그러다가 금요일날 다시 이야기가 나오면서 1.36%로 상승을 합니다.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는 대두라던가 지금 커피 같은 경우는 6월 대비 10% 급락한 상태고 옥수수는 20% 급락한 상태예요. 6월에 철강 빼고 여러 원자재가 10% 이상 하락을 했는데 이게 고의적인 움직임이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7월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상승이 만약 높았으면 이번에 테이퍼링이랑 금리 인상이 빼박이었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약간 조절한 것이 아닌가 라고 볼 수도 있고, 실제로 나왔던 뉴스는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자재 투기 과열 심리를 좀 꺾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투기는 미래를 보는 건데 미래가 안 좋을 거야 라고 말하니까 심리가 꺾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중국이 지준율을 15개월 만에 0.5% 하락한 게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원자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177조가 공급이 됩니다. 왜 지준율을 하락했느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준율을 하락했다라 말했어요. 원자재를 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럼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중국은 왜 원자재를 사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마도 이러는 거죠. 2월 달까지 동계올림픽이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고, 하나는 뭐냐면 환율. 지금 강위안이잖아요. 이 위안을 힘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달러로 사야 되잖아요, 원자재를. 그럼 달러를 들고 나가서 원자재를 사게 되면은 그만큼 위안화가 약세가 되겠죠. 그러면은 중국이 수출에서 유리해질 거고 GDP 상승률에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수출이 좋아지니까요. 그럼 미국 증시는 왜 사상 최고치를 향해 가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뭐 애초에 주식시장이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델타 변이가 아닙니다. 옐런의 말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유동성으로 흥한 장은 유동성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라던가 금리 인상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게 가장 큰 우려였었어요. 적절한 타이밍에 적당한 횟수의 금리 인상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증시를 장기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처럼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부동산, 증시, 물가 가열 잡으려다가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지금 박하닉 러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애매한 러쉬를 들어갈 때는 타이밍을 놓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지금 경제가 그래요. 델타 변이 확산이 미친 영향도 봐야 되는데, 코로나나 종식을 향해 가던 경제 분위기에 지금 델타 변이가 어쨌든 찬물은 끼얹었어요. 이제 퇴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야근 명령이 내려온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테이퍼링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아니야, 거론만으로도 경기 침체를 유도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침 올 여름을 정점으로 하반기 경기 침체 예상하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반도체 주가도 지금 못 오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8월에 잭슨홀 미팅이 다가올 때까지는 당분간 테이퍼링 거론 자체는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봐요. 6월에 급락한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서 7월에 발표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나오겠죠. 물가도 안 오르는데 테이퍼링 금리 인상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로 선반영했었던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도 금요일 5.3% 상승하는 걸 봤을 때 아마도 이런 이야기들로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테이퍼링, 금리 인상이라는 유동성 회수 무기가 사라진 증시예요. 미 증시에서 가장 무서운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증시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기술주가 상승했죠. 채권 금리의 쥐약이었던 기술주들 상승도 이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달러 지수가 다시 낮아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신흥국 지수가 바닥을 좀 찍고 지금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의 델타 변이가 닥치게 되면은 미국의 경기 위축 우려가 또 다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 증시가 또 잠시 일시적인 하락이 올 수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가능성이 발생해 버려요. 왜 그러냐? 바이든이 인프라 부양책을 원래 3조를 하려 했는데 공화당의 반대로 1조로 축소해서 합의를 끝냈단 말이에요. 2조를 못 썼어요. 2조 달러를. 그럼 이 축소된 2조 달러를 추가 부양하자라고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더 추가로 하자는 게 아니라 저번에 3조 달러 하려고 했는데 너희가 1조를 하자 했지. 그런데 그때는 경기가 좋았잖아. 그래서 낮췄던 건데 지금은 델타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시 복구해서 좀 더 늘리자라고 하는 식으로 설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증시가 상승할 거고요. 이제 뭐 물가 상승 관련주들, 뭐 인프라 관련주들, 건설 자재, 철강, 시멘트 이런 주식들에게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몇 달 전 한창 좋았었던 건설이나 인프라나 금융, 철강 관련주들을 다시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장 말고 아시아장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원자재 매수가 늘게 되면은 해운업의 호재죠. 내년 2월에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한창 경기 부양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GDP 상승률이 미국보다는 높아야 되겠다는 압박감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 2월이잖아요. 그러면 2021년 GDP 성장률이 발표가 나올 겁니다. 지금 예상하는 게 중국 같은 경우는 GDP 성장률을 올해 8% 정도 보고 있고 좋으면 8.9 보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7 보고 있는데 좋게 보면 7.7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아슬아슬하죠. 중국이 경제성장률 1위 국가라는 거를 아예 확정 짓고 싶으면은 여기서 경기 부양을 해서 하반기에 좀 달려야 돼요.
2분기 발표가 7월 15일인데 이게 나쁘게 나올 것을 대비해서 미리 예상해서 돈을 푼 거 아니냐라는 뭐 뉴스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표들과 그 이야기는 좀 다르긴 해요. 뭐 중국 자체야 뭐 통제가 많아서 제가 이걸 정확히 알아내기 좀 어렵긴 한데 중국 같은 경우는 M2 통화 증가율이 2달 전부터 상승을 시작했어요. 돈을 좀 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증시도 2달 전부터 랠리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잡은 경기 부양 정책을 하반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겠죠. 2달 올리고 다시 꺾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올리게 됐으니까 아무래도 유동성이 공급되면은 지수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유라던가 원자재, 해운, 기계, 인프라 관련주들이 좋을 것 같아요. 뭐 중국 쪽에 있는 관련주들도 좋을 거고, 중국 쪽이 이런 게 좋으면 보통 역사적으로 한국에 있는 관련주들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뉴스에 휘둘리지 말자는 거예요. 뭐 뉴스에서는 좋을 수도 있다, 나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혼재돼 있는데 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지표, 그리고 국가 정책, 그리고 관계, 그리고 지금의 어떤 상황들, 연관 관계들 이것들을 생각해서 스토리를 짜시면 오히려 여러분들 투자에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물론 뉴스도 좋긴 좋지만 그거는 참고만 하셔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좀 잘 풀려서 이번 코스피 지수 90포인트 까먹었는데 이번 주에는 다시 다 원상 복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돌고 돌고 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좋은 거 말고 저번에 잠깐 우리가 소외되었던 것들도 다시 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